자, 신경계는 여러분 크게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뉴런.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심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네프론. 양파와도 같대, 심장은. 그래서 양파 한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껍질들이 네프론, 그 껍질들이 모여서 양파가 되듯이 그게 바로 뭐다? 심장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신경계는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지난번 했어요. 신경계의 가장 큰 본부 중추신경계. 그럼 중추라는 말은 본부야, 센터야. 그럼 중추신경계 하면 뭐가 들어간다? 뇌하고 척수가 들어간다. 그럼 뇌하고 척수는 신경계의 가장 소중한 본부이기 때문에 뇌와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액. 그게 뭐예요? 뇌척수액이라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인데 당연히 공부니까 명령만 내릴 거야. 그럼 그 명령을 내리면 따라주는 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중추신경계 명령을 따르는 신경. 그 신경을 뭐라고 한다? 말초신경이라고 할게요. 그럼 말초신경은 얘는 독자적으로 뭘 하진 않아. 명령만 따를 거야. 뇌가 내린 명령을 따르는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가 내린 명령을 따르는 척수신경.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말초신경은 중추신경계 명령만 따른 거라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계의 프리랜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율신경이죠. 그럼 자율신경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뭐가 있죠? 교감신경, 또 하나가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뇌가 가장 소중하다고 했는데 뇌 중에서 여러분 대뇌, 소뇌, 연수, 시상하부 이런 말 적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중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뇌하면 가장 메인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다? 대뇌가 되겠죠. 그래서 대뇌는 저라면 대뇌는 안 외울 거야. 왜? 중요한 일을 거진다 대부분 다 한다면 대뇌가 되니까. 그럼 이때 대뇌 말고 소뇌 볼까? 소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 가장 키워드 뭐가 떠올려야 돼요? 평형이에요. 소뇌 하면 평형, 운동, 그걸 떠올려야 돼요. 물론 대뇌도 여러분 운동에 관여해. 그런데 소뇌는 운동 쪽에 중점적으로 관여하는 거 하나만 나오면 소뇌 하셔야지. 대뇌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소뇌는 가장 메인이 뭐다?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평형 감각을 상실해서 비틀비틀 된다. 중심을 못 잡는다. 이 사람은 어느 뇌를 다친 것인가? 라고 문제집에서 물을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뇌다? 소뇌예요. 소뇌는 평형,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또는 본인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면 어떤 뇌가 유달리 발달한 거다? 소뇌야. 근데 손에 발달한 여러분한테 갑자기 막 공부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들까. 그죠? 쉽게 말해서 소뇌는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뇌는 평형, 운동, 중심 잡는다 이런 걸 떠올리셔야 돼. 그 다음에 연수예요. 아까 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데 호흡 조절, 심박동, 생명 조절, 순뇌 이런 말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상하부죠. 자, 시상하부는 여러분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 하면 시상하부였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 강요에서 시상하부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체온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 고막 체온이 가장 정확하다. 왜? 고막하고 시상하부가 여기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상하부 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 그리고 또 인체 항상성, 항상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항상성 조절
뇌와도 관련 있는 건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예요. 그리고 또 항이뇨 호르몬 있죠.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항이뇨 호르몬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어디서 한다? 시상하부에서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면서 인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뇌가 어떤 뇌입니까? 하면 시상하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일단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대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다면 일단 두피가 있죠. 그럼 두피 안으로 뭐가 있다? 두개골이 있죠. 그죠? 두개골. 그럼 이 두개골은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대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럼 두개골이 깨지면 골절을 입으면 바로 대뇌가 나타납니까? 아니, 신이 만들기를 막으로 몇 번 더 싸고 있어요. 그럼 두개골 다음에 있는 막을 뭐라고 한다? 요막을 경막. 요막을, 파란색 이막을 경막. 그럼 우리가 경자가 보면 질경이 얼굴이 왜 그렇게 경직됐어? 굳어있다는 거지. 약간 딱딱한 막이에요. 질긴 경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경막만 뚫리면 바로 대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막이 하나 더 있어. 중간에 어떤 막이 있다? 지주막이 한 번 더 중간에 여기에 있어요. 지주막. 그럼 지주막이 깨어지면, 찢어지면 바로 대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물이 흘러요? 양수가 흐르는 것처럼 지주막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뭐라고 한다? 뇌척수액이라고 했잖아요. 뇌척수액이 흘러. 그럼 뇌척수액이 흐르는 막까지 터져버리면 바로 대뇌가 나타납니까? 마지노선으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막이 있어. 우리가 부드러운 식사, 연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막, 연막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기를 싸고 있어요. 이 막만 뚫리면 이제 대뇌가 나타날 거거든. 그래서 인체 구조와 기능 문제집에서 대뇌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 보호막이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 외울 것까지는 아니에요. 안 된다면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두피. 만약에 보기에서 두피가 없다면 두개골 근터. 그럼 두개골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 경막. 그리고 그 다음 막이 지주막.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어. 뇌척수액. 그리고 연막. 그 다음에 대뇌가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사진을 찍었어. 뇌사진을 찍었더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뇌출혈로 났어요. 그럼 그 뇌출혈이 이 막들 중에서 어딘가에 지금 출혈이 있겠지? 근데 어딘가에 출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막이 경막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에 지주막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안쪽에 뭐가 있어요? 연막이 있어. 그럼 이때 뇌척수액은 어디에 흘러요? 여기 흐르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머리가 너무 깨져서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더니 뇌출혈로 났어. 근데 그게 출혈이 여기에서 출혈이 있네.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피가 고여있다고. 그럼 이 사람의 진단명은 뭐라고 할까? 경막상출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출혈이 지주막 있죠. 지주막 여기 아래쪽에 뇌척수액이 흐르는 부위 여기 아래쪽에 출혈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출혈은 뭐라고 할까? 지주막하출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이 지주막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 탤런트 안재욱 씨 이런 사람이 뭐 예전에 갑자기 뇌출혈 생겼거든. 그때 지주막하 출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위가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경막상, 경막하, 지주막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뇌를 보호하는 기전이에요. 그 말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경계의 프리랜서 자율신경.
그럼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어. 이 둘은 여러분 작용을 많이 물어볼 거야. 그죠? 시험 문제에서. 그럼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교감이 만약에 올라가는 일을 하면 부교감은 떨어지고, 교감이 떨어지는 일을 하면 부교감은 올라가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 역할의 작용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랑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랑작용을 한다. 맞서는 작용을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라면 교감신경을 외울 거야. 교감신경을 외울 겁니다. 그럼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족보 같은 문제죠. 인지구조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 33번 봐봐.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올라오는 거야. 스트레스 때 올라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올라왔어? 이 정도는 스트레스도 잽도 아닌데? 그럼 이 스트레스가 언제 강도가 최고치에 점점 다다를까? 8월 말 그리고 9월 11일 날 그냥 클라이막스 오르겠지. 그날 가서. 그래서 후회가 막 급하겠죠. 왜 안 했을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올 걸 생각이 들면서 후회도 끝났어. 그때는 이미.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3월 시험 준비하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그날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3월 시험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서서히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긴장이 되면 어떤 신경이 움직인다? 교감신경이 움직여. 그럼 교감신경이 움직이면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도 교감신경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같이 움직이는 호르몬이 있어.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이건 여러분 교감신경을 다른 말로 한 게 아니야. 다른 말이 아니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이야. 이 호르몬이 교감신경하고 같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어떤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고, 그럼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어떤 작용합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떤 여성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를 갑자기 탁 튀어나왔을 때, 그때 깜짝 놀라서 딱 정지하잖아. 그럼 그때 이 여성에게서 어떤 작용이 있었을까? 교감신경이 움직였을 거야.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랐으니까 커지겠지. 그래서 동공이 확장돼요. 그 문제에서 만약에 부교감을 물었다면 동공은 수축되겠지. 그 반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만 하자고. 그럼 교감은 동공이 확장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땡땡해지고 분식집에 놀러 갔는데 분식집에서 학교 밑에서 간도 크게 분식 먼저 먹고 일단 키자 해서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있어. 근데 교감 선생님이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 동공이 확장돼요. 그죠? 그럼 동공이 확장되고 갑자기 놀라니까 혈관도 쭈삐쭈삐, 혈관도 수축돼요. 혈관도 수축돼요. 긴장하니까.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안무를 하면서 테이블에 같이 마주 앉아서 떡볶이 먹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 그러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놀라면 긴장하면 눈물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치고 9월 11일 날 시험 보고 나서요, 합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한 것 같아요. 점수는 안 나오지만 느낌이 와요. 100% 와요. 난 느낌이 안 오는데요? 떨어졌어. 느낌이 온다니까? 그럼 느낌이 왔어. 그럼 느낌이 와서, 그럼 여러분 1년 동안의 고생이 전부 다 내가 보상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날 하루는. 그럼 그런 날 영화를 봐봐. 만약에 우리가 구교하시 나오는 그런 영화를 봐봐. 그러면 눈물이 긴장이 샥 풀려서요, 눈물도 막 나. 근데 그런 영화를 시험날 만약에 전날 보여준다고 해봐. 눈물도 안 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물의 분비도 어땠다? 억제돼요. 누선 분비라는 게 눈물색 분비도 억제돼요. 근데
시험 치고 긴장이 싹 풀리면 눈물도 나고 그래요. 류선 분비가 억제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하실 게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기관지가 어떻게 된다? 확장 수축 기관지가 확장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쭈뼛쭈뼛쭈뼛쭈뼛 억제되고 막 수축되고 이런 건데 기관지는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방광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늘어날까요? 수축될까요? 방광은 늘어나요. 방광이 늘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자, 방광이 이렇게 소변이 모이는 창고야. 이 방광 근육이 늘어난다는 말은 질문. 이 안에 소변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조금밖에 못 모을까? 조금 여유있게 모을 수 있어. 늘어나니까. 그러면 늘어났다면 어느 정도 더 모을 수가 있으니까 소변이 빨리 마려울까? 별로 천천히 마려울까? 천천히 마려워. 그래서 방광이 늘어나면 소변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억제돼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근무했을 때도요. 너무 긴장되니까 신참일 때 긴장하니까 소변도 안 마려. 그 말은 긴장하니까 교감신경이 움직여서 방광이 늘어나서 배뇨가 억제된다고. 그런데 이제 딱 근무 끝나면 소변이 마려운 거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방광이 늘어나서 마지막 결론은 배뇨가 억제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기관지는 확장, 방광은 늘어나서 배뇨가 억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기 쉬워. 왜냐하면 막 긴장하면 소변 마려, 소변 마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긴장을 했다면 소변이 안 마려워요. 배뇨가 억제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교감은 안 넣어도 되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작용을 뭐라고 한다? 기량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